현재 편파 판정으로 속을 앓고 있는 베이징에서 부실한 경기장 상태 때문에 전 세계 선수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여자 500m 준준결승에서는 4개조 모두에서 선수들이 넘어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외 많은 전문가들은 베이징 올림픽의 빙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쇼트트랙 경기를 모두 지켜본 안상미 쇼트트랙 해설위원은 경기장 내부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있다. 왜 이물질이 저기서 저렇게 나올까라며 결승 경기에서는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그런 경우는 살면서 처음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의 피겨스타 한유 유지로는 전체 8위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을 마쳤는데요. 기술 점수 48점과 예술 점수 47점으로 총점 95점을 기록해 역대 최고점 111점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성적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그는 경기장 위에 구멍이 나 있었다. 얼음 위에 구멍에 스케이트가 끼는 것은 대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황당해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빙질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9일 미국의 스키어제 미케일라 시프리는 베이징 옌칭의 국립 알파인 스키 센터에서 시작 5초 만에 넘어지며 실격 처리를 당하였습니다. 시프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기분이 매우 끔찍하다며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처럼 베이징에는 다른 올림픽과 다르게 실력보단 운이 차지하는 경우가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형편없는 경기장 관리와 역대 최초로 100% 인공눈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올림픽을 참가하는 나라끼리 시비가 붙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일 남자 5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스웨덴의 반데르 포엘은 네덜란드와 우리가 할 때 경기장 상태가 다르다며 고의로 빙질을 망친 게 아니냐고 항의하였는데요. 네덜란드 측은 빙질은 국제빙상경기연맹과 베이징에서 결정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빙질은 시간이 지나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종목에 따라도 그 두께가 달라야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베이징 국가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의 빙질이 다소 무르고 질척거린다는 점이 두 국가 간의 논쟁을 촉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역대 최악의 올림픽으로 치솟는 가운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2018년 당시 빙상 경기장의 빙질 상태는 최고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네이선 천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빙질이 정말 좋다고 극찬했고 고다이라 나오 일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도 링크 안이 따뜻해서 몸을 움직이기 쉽고 빙질도 탄탄해 컨트롤하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빙질 총괄을 맡았던 백이태 씨가 얼음은 내가 해주는 만큼 그대로 표현해준다. 편법이 없다. 있는 그대로 답을 해준다고 인터뷰에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는데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편법을 부리지 않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열 능력도 자본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요. 한 전문가는 쇼트트랙이 펼쳐지는 경기장의 빙판 두께는 3cm, 피겨스케이팅 빙판은 5cm다. 또 빙판 위의 온도도 다르게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비용 탓에 한 경기장에서 모두 진행한다 라며 중국의 원가 절감을 꼬집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외 언론들은 다시 평창을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피겨와 쇼트트랙이 강릉 아이스 아레나 한 곳에서 열렸지만 빙질 관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한국과 중국의 능력 차이에 대해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현지에서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음식 때문에 선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러시아 바이애슬론 선수 발레리아 바스네초바는 베이징의 한 검역 호텔에서 벌써 5일 동안 똑같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다 라며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스네초바의 접시는 파스타, 감자, 구별할 수 없는 빨간 소스, 뼈에 붙은 고기와 일반 닭고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마르고 비틀어진 인스턴트 음식에 운동선수들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습니다. CBS 스포츠에 따르면 바스네초바는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나중에 많은 체중 감량으로 인해 뼈가 튀어나오고 있다. 나는 매일 온다고 전했습니다. 핀란드 아이스하키 감독 유카 얄로네는 호텔에 머물고 있는 그의 선수 중 한 명이 좋은 음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독일 팀장인 더크 슈멜페니는 호텔의 생활 조건이 비합리적이라며 선수들에게 추가 음식 배달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식사 제공이 처참한 수준에 이르자 각국 선수단은 한국의 한식 도시락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도쿄올림픽에 이어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대한체육회 요리사의 맛과 영양이 가득한 도시락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락을 받은 한국 선수들은 선수촌 식당의 식단을 보니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행히 선수단에게 제공되는 한식 도시락 덕분에 베이징 생활을 버티는 중이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맛과 영양이 가득한 도시락을 보고 외국 선수들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마음씨 좋은 한국 선수단은 남은 도시락을 외국인 선수들에게 나눠주었고 이를 맛본 외국인 선수들은 고마움을 전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선수촌 식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지자 대한체육회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옌칭과 장자커우의 한식 도시락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많은 해외 선수단은 중국이 해야 할 일을 왜 한국이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씨는 예전부터 유명했는데요. 물건을 두고 가도 훔치지 않고 식당을 가면 맛과 영양 가득한 반찬을 한가득 차려주는 한국의 따뜻한 문화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빛을 발한다며 다시 한번 한국에 감사를 전한다는 현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옴니버스였습니다.